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입추인 오늘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6.1도, 경주 35.8도, 포항 35.7도 등 30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70mm가량 더 오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대구의 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예상됩니다. 매년 이맘때쯤 우리나라 국화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 패망의 날인 8.15는 일본 최대 명절인 오봉절이기도 하다 보니 이때를 전후해서 국화꽃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본 국화 수출이 뚝 끊겨 화훼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상주의 한 국화 재배 농장. 백선이라고 불리는 이 하얀 국화는 주로 한여름인 이맘때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오는 15일이 우리의 추석 같은 일본 최대 명절 오봉절이어서 사당과 신사 참배용으로, 또 우리에겐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패망일이어서 헌화용으로 많이 쓰여 일본 내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본에서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이 업체는 국화 7만 3천 본을 키워서 5만 본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문량이 없어서 수확 시기가 됐는데도 이렇게 꽃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출 물량 오더가 일본에서 엄청 많이 왔는데 물건이 기형이 많이 나왔어요. 수출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냈고 못 나가니까 피워서 내수로 내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 국화 재배가 늘고 중국, 베트남산 국화꽃이 일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맞아떨어져 혹시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은 아닌지 화훼 농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달 같은 경우는 원하는 만큼 주문을 받아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어떤 주문을 확실하게 주문 계약을 하고 단가 결정을 해서 보내는 데는 좀 피해가 적을 것이고요. 일본으로 나갈 국화꽃 물량이 몽땅 내수로 쏠리면서 국내 국화값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이달 말부터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시행되면 상황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해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부서를 새로 만듭니다. 경북대는 공과대학 부속 산업현장 기술지원단 밑에 기술 국산화 지원부를 만들어 국내 기업들이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기술 국산화 지원부는 기계 장비와 첨단 소재를 비롯한 6개 부를 두고 일본 경제 보복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 159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문을 합니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불우유 돕기 성금을 악성 민원 해결용으로 유용한 사건이 여러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수사 전도 그랬고 수사 후도 그렇고 온통 부실투성입니다. 윤태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달서구청이 이웃 돕기 성금을 민원인에게 주기로 한 것을 경찰이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새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달서구청이 돈을 전달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을 맡고 있는 달서경찰서 정보 쪽에서 인지했다는 겁니다. 이 돈을 입구에서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하고 할 때 정보인서도 그 자리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장도 정보 보고를 통해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구청장과 경찰서장은 매달 친목을 다지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매번 회의를 하고 식사하고 하니까 경찰서하고 구청이 옆에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나 그런 의심도 사실 많이 했어요. 사람들.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를 경찰을 통하지 않고 검찰에 직접 고발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정황들 때문이었지만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떠넘겼습니다. 경찰은 죄를 찾기 힘들다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한 걸로 봤을 때 당초에 시민사회가 우려했는 것처럼 달서서가 수사 의지가 없고 어떤 외압에 흔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 유용 사건은 경찰 수사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온통 의혹투성입니다. 검찰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검찰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의 한 사립학교의 행정실장을 겸한 법인실장이 학교 돈으로 본인의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문건과 증언이 나왔는데요.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사립중고등학교 이사장은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에는 1년에 한두 차례 옵니다. 재단 운영은 이사장 육촌인 법인실장 A씨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중고등학교 행정실장도 맡고 있어 각종 학교 사업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교장들보다 위에 있어요. 교장들이 여기서 시민실장이 도장 찍으라 하면 교장들이 도장 찍어야 되지. A씨는 학교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취재진은 10년 전인 2009년 한 은행에 전표를 확보했습니다. 전표를 보면 고등학교 계좌에서 4,500만 원이 인출되고 1분 뒤 A씨 이름으로 4,500만 원이 건설사에 고스란히 송금됩니다. 한 달 뒤 이번엔 5천만 원이 학교 계좌에서 인출돼 바로 1분 뒤 같은 금액이 A씨 이름으로 건설사에 보내집니다. 취재진은 A씨가 아직 소유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10년 전 분양 기준 가격은 3억 6천만 원, 지금은 7억 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면 최하 200% 이상 지금 다 올라가 있거든요. 취재진은 반론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 공보나 달성 공보가 그게 정말로 그러지 이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좀 다음에 연락합시다. 취재진은 핵심 내용을 알고 있는 당시 사립재단 직원을 찾아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와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돈이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입금해라 그래서 제가 돈을 찾아서 학교 돈을 찾아서 제가 제 손으로 금광고 이해서 4,500만 원 넣고. 이 직원은 A씨에게 전화를 받고 직접 은행에 가 돈을 이체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어느 은행 갔는지 기억하세요? 대구의 북촌점 여기 대구 아파트 맞은편. 대구시 교육청은 은행 전표와 전 직원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2달가량 남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비리 의혹이 구체적인 만큼 조만간 A씨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사립중고등학교에서 교비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전 교육청 직원과 학교 관계자 등 28명을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를 따르면 사립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은 2009년 자기 아파트 분양대금에 치르는데 교비 9,500만 원을 썼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용역비 1,045만 원을 빼돌리는 등 사립학교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2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학교 관계자 14명과 업체 관계자 13명, 그리고 부실 감사를 한 혐의로 전 교육청 감사계장 1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영남대 교수회와 대구 참여연대, 대구 여성회 등 지역 시민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새마을운동 전도사로 알려진 영남대 최유출 교수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최 교수는 대학 대외협력본부장, 대외협력부총장이던 2009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학교 경비로 서울의 사무실과 오피스텔을 빌려 개인 용도로 쓰는 등 3억 원가량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